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터진 지 좀 더 오래된 성운입니다. 이건 백조 자리에 있는데요. 백조 자리에서 이렇게 뭐예요? 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구형이죠. 이쪽은 어둡습니다만 이쪽으로 노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오고 저 뒤로도 가고 이렇게 골고루 터져서 이건 제법 시간이 오래된 거죠. 오래돼 가지고 초신성이 터져서 이제 이게 퍼지고 있는 거죠. 시그너스가 라틴 말로 백조예요. 그러니까 상품 이름에 쓰면 좋죠. 시그너스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는 여러분 알다시피 둥근 고리 같은 거. 대도시가 있을 때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걸 루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번 도로가 바로 루프인 거죠. 그래서 저런 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푸는 것도 맞단 말입니다. 별이 반드시 터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이 이제 우리가 맞는다는 걸 이제 확신하게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도하고 천만도만 가지면은 우주의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구나. 거기에 이제 지식이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말이죠. 아까는 별의 내부로 들어가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천만도에 도달한 점이 있었는데, 요번에 우주로는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빅뱅이 일어나면은, 저랑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빅뱅이 일어나면 고온에서 이제 서서히 온도가 식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고 쳐봐요. 빅뱅이 있으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이제 막 양성자, 중성자, 전자 따로따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현재 우주를 만들고 있는 수소 4분의 3이 딱 형성되고 나머지 4분의 1의 헬륨이 형성돼요. 왜 하필 수소가 4분의 3이고 헬륨이 4분의 1일까요? 이게 천체물리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 자, 여러분들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태초에는 온도가 끔찍하게 높았는데 빅뱅이 일어나니까 이제 부피는 커지니까 온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막 떨어져 가지고 전체가 1000만도로 떨어졌을 때, 1000만도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못 만들어요. 1000만도보다 높을 때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수소 원자가 붙어서 헬륨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0만도가 딱 됐을 때 헬륨이 딱 4분의 1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1000만도로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헬륨을 더 만들 공정이 없어요. 1000만도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게 그럼 언제 우주가 1000만도가 됐느냐? 약 3분 정도 됩니다. 빅뱅이 일어나서 3분이 지나면 전체 우주 온도가 1000만도 정도가 돼가지고 더 이상 헬륨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우주에 헬륨이 4분의 1이 있고 나머지 4분의 3이 채 헬륨을 못 만든 채 그냥 남아있는 게 수소가 4분의 3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이 지나니까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대로, 헬륨은 헬륨 원자 핵대로 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주가 약 태어난 지 3분이 지나고 나서 30만 년 정도 되면요. 빅뱅 직후 30만 년 정도가 되면 전자들이 다 붙들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만도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만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전자들이 그전에는 전자가 수소 원자한테 잡혀도 금방 이온화되는데 이제는 온도가 충분히 낮고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자들이 가서 들러붙어 가지고 이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들이 다 전자를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는 빛이 이 광자가 막 돌아다닐래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 입자들이 막 다 부딪혀서 방해를 하는데 이제 전자가 싹 제거되는 거예요. 전자가 다 제거되니까 이제 수소, 헬륨 그 원자에게 전자가 다 포함되니까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방해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빛이 그때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우주 배경 복사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주가 뜨거웠다는 증거가 뭐냐, 빅뱅 초기 뜨거웠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태초에 뜨거웠을 때 퍼져나가기 시작한 빛이 오늘날 관측된다.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는데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많은 분들이 빅뱅 직후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30만 년이 지나서 빅뱅 30만 년이 지나서 모든 전자가 수소나 헬륨에 붙들리고 나서 전자들이 빛들이 이제 이게 빛입니다. 이 그림에서 있고 꼬불꼬불한 게
빛이 이제 전자에 방해 없이 마음 놓고 퍼질 수 있단 말이죠. 이때 퍼지기 시작한 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렇게 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주가 뜨거웠다는 증거가 두 개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고 하나는 뭡니까? 우주에 헬륨이 4분의 1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한때 분명히 1000만도가 넘어서 핵융합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정리됩니까? 예, 그게 우리 현대 과학사의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고 초기가 뜨거웠다면은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주의 4분의 3이 수소고 4분의 1이 헬륨이라는 것이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들이 다 갖춰졌으니까 얼마 후에는 이제 별과 이제 은하와 이제 우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태양이라는 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앞에 별들이 하나 살다가 이 초신성에 대해서 폭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재밌느냐? 이 신의 섭리예요. 우주 섭리예요. 우주는요,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이 원소 중에서 리튬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별은 내부에서 탄소, 질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1세대 별이 살고서 별이 뻥 폭발을 하면 우주 공간에 뭘 뿌려놔요? 수소, 헬륨은 원래 많이 있었고 탄소, 질소 이제 이런 거를 쫙 뿌려놔요. 우리 태양계는 두 번째 별이에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몰라도 첫 번째 세대는 아니야 하여튼. 그리고 천문학에서는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난 태양계는 태어날 때부터 탄소, 질소, 산소를 많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왜? 앞에 별이 죽어서 뿌려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별은 윤회하는 거예요. 별이 하나 죽으면 재해서 태어난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강의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별의 일생은 윤회라는 말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그러면 자, 우리 태양계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빛이 무시무시하게 강해요. 강하니까 태양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중에서 수소나 헬륨 같이 가벼운 것들은 불려 나가요. 이 빛의 이 광합이 얼마나 강한지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은 다 날려버려요. 그럼 우리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에는 뭐가 남냐면 무거운 놈들만 남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가 저 물건을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쭉 가루를 떨어뜨리면 바람에 무거운 놈은 바로